안녕하세요.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입니다. 매달 자녀에게 현금 1천만 원씩 줘도 국세청은 알 수가 없을까요? 설날 용돈을 모아서 집을 사도 문제 없을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명절 용돈,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상속세 등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의 시각, 실제 사례, 그리고 새로운 혜택 등을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 명절 때 일회성으로 용돈 200~3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 질문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법상 증여로 보느냐의 문제인데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돈은 세법에서 명확히 어디까지 괜찮다고 정의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용돈으로 준다고 할 때 이를 생활비로 쓰면 괜찮겠지만 자녀가 이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큰 금액으로 자산을 취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대박 사장님의 자녀가 세뱃돈을 모아 예금한 금액이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세뱃돈으로 예금이 1억 8천만 원이나 쌓였고 이 돈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용돈이라도 정기적으로 고액이 장기간에 걸쳐 자산화될 경우 증여로 판단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소득 없이 거액의 자산이 형성되면 더욱 주의 깊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1인당 5천만 원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증여를 하거나 용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계비속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증여하면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금은 추후 발각 시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설날 용돈과 매월 용돈이 5년간 1억 8천만 원으로 누적되어 3천만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수령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에는 자금 출처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현금을 어떻게 국세청에 안 걸리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지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현금 1천만 원 이상 ATM에서 인출하면 국세청에 보고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 때문인데요. 원래 5천만 원이 기준이었다가 점점 내려가 현재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같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됩니다. 그렇다면 계좌이체는 어떨까요? 계좌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금처럼 추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를 들어 1억 원을 이체했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면 국세청이 이 흐름을 추적하며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준 용돈을 모았다가 그 돈으로 자녀가 4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시에는 최근 5년간의 자금 흐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금 출처 증빙 서류. 이러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4억 원대 부동산 구매나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매입 시 국세청은 최근 5년간의 자금 흐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 전후로 발생한 거액의 계좌이체는 더욱 면밀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 증명원, 최근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 입양을 한 경우 증여세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천만 원까지였던 증여 공제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각각 부모님에게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 공제는 새로운 증여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과거에 돈을 빌렸던 채무를 갚지 않고 채무 면제 형식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부동산저가 양도나 저리 대출 형태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것만이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단순히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부모님이 집을 구입하라고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존 증여세 공제는 5천만 원까지였으니 1억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이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져 총 1억 5천만 원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부모님이 출산을 앞둔 딸에게 8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기존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출산 공제를 통해 전액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반드시 새로운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이번에 채무 면제 형식으로 증여받았다면 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가 양도, 저리 대출과 같은 간접 증여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증여 형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간에는 돈의 이동 목적이 다양하므로 국세청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남편이 이체한 돈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돈을 줄 때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지만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증여 시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때 불리할 수 있어요.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고를 권장합니다. 성년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한다면 역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기적으로 소액을 계좌이체하더라도 누적 금액이 크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거래일자, 금액,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 계좌이체 확인증, 사용처 영수증 등을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더욱 꼼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거래라도 부동산 구입 등 자산 취득에 사용될 경우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인 증여와 신고를 진행하세요. 정기적인 이체나 고액 거래 특히 5천만 원 이상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하세요.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된 거래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상속 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를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상속인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전에 일부 처분하여 10억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사용했다면 이 역시 상속세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안에 처분한 부동산 자금 흐름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속 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산정 시 합산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를 계획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을 연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증여세와 추정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 자산 관리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설날의 용돈 증여는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액이 적더라도 자산 구입으로 이어지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현금 1천만 원 이상 인출은 자동 보고되지만 계좌이체는 추적 가능하므로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결혼 출산 공제는 새로운 증여에만 적용되며 기존 채무 면제나 저가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자산 취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상속 전 증여와 단기 처분 자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